여러분은 지금 본격 사회 지도층을 위한,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음악방송 약쟁이 스튜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성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음악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합니다. 사회조층과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평론 방송 약쟁이 스튜디오, 이번 주에도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느끼실 분도 있겠지만 이번 주에도 또 녹음 방송 진행 중입니다. 이게 원인을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방송국 에어컨이 지금 나갔어요. 근데 제가 방송을 지금 혼자 진행할 때는 보통은 이제 작은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데, 거기에 이제 에어컨이 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생방송을 하면, 일단 저도 이제 고열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고, 장비가 엄청나게 열을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장비가 중간에 셧다운될 위험성도 있어서 생방송을 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녹음으로 지금 현재 8월 4일 월요일이고요. 이제 8월 6일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어제 오늘 시작해서 상당히 폭우가 내릴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시간당 100mm 이상의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이다 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일단은 남부지방 소식은 조금 더 모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있던 수도권은 어제 잠깐 비가 내리고, 오늘은 또 약간 흐리면서 해가 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라도나 충청도 일부 지역은 140mm 이렇게 엄청난 물폭탄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그런 양이 내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가 시간당 50mm가 와도, 50mm라고 하면은 5cm잖아요. 근데 일정 지역에 결과적으로 5cm만큼 쌓일 수 있는 물이 1시간에 내린다라는 얘기예요. 네. 5cm면 그냥 신발 좀 찰박거리고 말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이 낮은 쪽으로 계속 몰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특정 지대,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데미지는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게 시간당 100, 140, 150 이렇게 가버리면 정말 우리 하수 처리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이제 물의 양이 갑작스럽게 치고 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좀 걱정 중입니다. 제가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쪽 인근 지역에 친구들도 있고 또 어른들, 지인들도 꽤 계셔가지고, 갑자기 비가 쏟아부었을 때 완전 평지인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어요. 좀 큰 위험이 없게 지나갈 수도 있고 그랬으면 합니다. 한편으로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지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농작물의 피해 또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우연찮게 좀 지대가 낮거나 아니면은 하천 근처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큰 어떤 문제로 번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간간히 좀 괜찮냐, 괜찮으시냐 카톡이라도 좀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폭염이 오다가 갑작스럽게 물폭탄이 때려붙고 또 그 이후에 폭염이 오겠죠.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태풍이 오는 시즌이 다가올 거고요. 예. 점점 체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날씨가, 기후가, 저도 왜 이렇게 되는지 찾아를 봤는데, 이제 많이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면서 빙하가 녹고, 그것 때문에 어떤 해류의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기후를 순환시키는 시스템이 지금 망가졌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저는 뭐 반대로 말하자면 그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지금 다른 안정권을 찾기 위한 과도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안정권으로 가기 위해서 급격히 우리 지구 역사에서 몇 없을 만큼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당한 피해들이 지금 유발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는 이 급격한 변화가 어느 선의 안정권을 찾기 전에 계속 심화돼서 적응하기 어려운 폭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듭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몇 년 사이에, 이게 뭐 몇 천 년 정도는 아니에요. 몇 년 사이에 갑자기 확실히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걸 지금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몇 년이 어떤 지구적인 역사, 우주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지구의 역사 규모로 보자면 진짜 티끌 같은 시간이에요. 말하자면은 사람이, 내가 지금 한 고등학생이야. 근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하룻밤도 아니죠. 한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30대가 된 거예요. 그 정도의 변화라고 약간 뭐 비유하자면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폭의 변화가 오면 진짜 좀 인류 전체가 공동 대응해야 되는, 이미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후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전 지구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꾸준히 했고, 그럼에도 쉽게 잘 지켜지지는 않는 뭐 그런 상황이죠. 지금 또 안 그러길 바랬으나 어제 물폭탄에 휩쓸려서 이제 전남 무안에서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사고가. 그 물도 그렇고 뭐 화산 뭐 다 그렇죠. 그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무서운 게 예보를 하고 대비를 하고 알고 있어도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고가 그렇겠습니다만 인력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는 아예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올 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치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이집트도 마찬가지였고, 이 물, 뭐 나일강 범람 혹은 뭐 어떤 홍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혹은 더 나아가서 그걸 이용해서 땅을 어떻게 비옥하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해낼 수 있는 지도자가 어떤 그 지역의 리더가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역사에 나름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 당시에도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뭐 레이더 같은 걸로 뭐 비구름도 보고 여기서 뭔가 올라오면 뭐 문제가 있겠다, 큰 비가 오겠다라는 거를 그래도 예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예보가 전혀 불가능한 시절이었고, 정말 우스갯소리로 구름 오는 거 봐야, 눈으로 육안으로 구름을 봐야, 혹은 시기상으로 예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관절의 아픔 뭐 이런 걸로 예측을 하는 수준에 그쳤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완벽한 대비 혹은 완벽한 방어는 또 아직도 인류에게 되게 어려운 영역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라북도 전남 전북 쪽에 이제 이래저래 연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그쪽에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좀 걱정이 좀 됐고, 또 앞으로도 이번 주 내내 그쪽에는 비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디 큰 피해 없게 지나가기를. 그리고 이 비구름이 언제 어떻게 이 방향과 위치를 이동할지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수도권으로 확 올라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버리거나 이것조차도 지금 100%의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송 듣고 계신 성남 시민 여러분들도 혹여나 갑작스럽게 이제 장화전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 큰 비를 품은 구름이 이쪽으로 올라와서 때려 부을 경우, 이런 경우에 좀 대비도 하시고, 아무쪼록 그 어느 지역, 뭐 어떤 분들을 막론하고 큰 피해 없이 이번 폭우가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뭐 잠깐 한 1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되게 강한 그 위기감이 느껴지는 상황이라서 좀 길게 얘기를 했고요. 노래 하나 잠깐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스파키의 결론적으로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혼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제 중인 너란 칠 순 없으니 오늘도 역시 혼자서 닦여 난 내 자리를 넘어 잘할지 이제 어른야 알고 하는 게 필수 이 동네서 나 이 반개 됐고 교수 형을 때려봤자 벌써 나는 침묵 내게 목말 걸어질까 지르는 게 임무 고급진 건 받아주는 이 손바닥은 이 널 알잖아 떠나겠단 말엔 그 웃음만 내 동서는 이 한 뼘 보냈잖아 처음부터 다 넌 알았잖아 계속까지 알아 서로만 몇 달 이제 보는 눈을 꺼낼까 해 듣고 있을지는 나도 잘 잖아 문제가 뭘 알아 이것도 사실 의미 없는 땐가 몇 번째인지 세계 포기했어 네 얘기만 Cause 너 뮤즈가 아니야 넌 내 노래야 아니 내 인생 우리 니만지 모를 때 널 다른 날 보면 돼 끝내주는 예시 방에다 걸었대도 실거라는 개교 잠재워 나도 자꾸 거칠게 나 알아 나선 그긴 잼병이고 다만 난선 넌 너를 기다려 또 싫으면 모르죠 뿌려보내고 눈 깜빡할 때 객석에 앉아서 박수를 쳐 아름다운 모든 걸 다 진짜로 이 관계 무대 위에 love flashlight 시선 돌아오겠지 언제가 됐어 너 내게 오면 돼 널 거치게 가와 나 여기 있을게 Bounce bounce baby bounce bounce Come back back let it go go 결론적으로만 내게 도착해 결론적으로만 내게 날 잊지만 않으면 돼 Please please baby I'm still here Come back back let it go go 결론적으로만 내게 도착해 Please baby I'm still here 결론적으로만 너 내게 오면 돼 널 거치게 가와 나 여기 있을게 Bounce bounce baby bounce bounce Come back back let it go go 네, 결론적으로 듣고 오셨고요. 자, 뭐 이것도 약간 그 앞에 했던 얘기에 좀 이어서 러브버그 강이 또 징그러운 게 나타났다. 열대에서 왔다는 이벌레 뭐길래. 알통다리 잎벌레. 저도 그 곤충을 상당히 관심 있고 좋아하는 편인데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보니까 뭐 열대 보석이라고 해서 뭐 되게 유명한 곤충인가 봐요. 약간 풍뎅이처럼 생겼는데 모양이. 네. 이제 이런 곤충뿐만 아니라 안락하늘소, 아열대종인 요것도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좀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세계가 옛날처럼 완전히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물류를 하고 물자를 주고받고 무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물들이 여러 방식으로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배를 통해서도 유입되고 아니면 뭐 수입하는 나무를 통해서 유입되기도 하고요. 게다가 지금 또 몇몇 지역에서는 이제 러브버그가 지나간 이후에 대벌레가 또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보니까 무슨 대벌레를 온몸에 뒤집어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게 원인이 뭔지 정확히 뭐 가타부타 얘기하긴 저도 잘 모릅니다만 뭐 추측하건대 이제 고온, 보통 이제 웬만한 고온은 벌레한테는, 그러니까 곤충에게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겨울이 좀 덜 추웠어요.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지 않나. 뭐 해외에서 유입되는 거는 또 그냥 유입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곤충들 그런 종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도 대부분의 원인이 겨울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걔네들이 알을 아무리 많이 낳고, 뭐 보통 뭐 나무나 낳죠. 나무 속이나 낳아도 겨울이 일정 이상 좀 한 번씩 딱 추워주면 일정 비율로는 그 알들이 이제 폐사를 한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개체수 조절이 되는데, 겨울이 예를 들어서 영하로 많이 안 떨어져 거의. 그래 버리면 너무 많은 알들이 살아남아 버리는 거죠. 근데 계속 이제 돌고 돕니다. 이렇게 많이 부화를 하면 그만큼 얘네들이 더 알을 많이 까겠죠. 뭐 매미처럼 뭐 몇 년 있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년 나오는 종일 경우에 내년도 그 알들의 부화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뭐 한 영하 한 10도, 막 15도까지 딱 며칠 때려버리면 얼어 죽어버릴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그게 안 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기하급수적으로 그 양이 늘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 변화로 인한 생물재해도 찾아오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어떤 생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해를 입힌다거나 이런 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계에서 특정 생물이 폭증한다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 생물이 먹이로 삼는 어떤 뭐 식물이든 무언가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이제 이걸 방제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이걸 방제한다고 뭐 그 숲이나 산에다가 약을 칠 수도 없고, 약을 치면 다른 곤충도 죽고 사람에게도 유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되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매미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미를 많이 뭐 잘 보기도 하고, 그냥 매미 소리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봐요. 네. 매미는 또 이상하게 그렇게 폭증하진 않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곤충들 중에서 주기적으로 갑자기 폭증해서 사람들에게 난리가 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열대, 아열대에서 서식하는 곤충들이 보통 우리나라에 유입되면 겨울 중에 다 대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후가 이제 견딜만 한 거지. 그래서 아열대 종인데 한국에서 그냥 적당히 적응해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의 어떤 섭생도 많이 그렇게 변화하지 않을까. 근데 결국엔 변화하는 건 괜찮아요. 네, 그 변화가 얼마나 급박한가, 얼마나 이제 우리가 적응하고 그 상황들을 안정화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변화하는가가 결국에는 이제 문제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인력으로 100%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나름대로의 대책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아열대 곤충들이 우리나라에 생기는 게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떤 생물의 이동과 진화와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네, 갑작스럽게 폭증했을 때 생겨나는 어떤 그
그 생태계의 문제는 꽤 큰 상처를 우리나라에 남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요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 캄차카 화산 대폭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에 화산이 600년 만에 폭발을 했다고 해요. 이게 다행히 뭐 인구 밀집 지역에 피해가 갈 정도의 그 경로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얼마 전에 그쪽 위쪽에서 약간 지진이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일본 어디서 화산 폭발하거나 뭐 쓰나미 오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말이 많았는데, 그 저는 딱 보자마자 좀 약간 그 나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와 진짜 올해 가지가지 한다 싶었어요. 뭐 다양한 자연재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터져 나오는구나. 그래서 원래 이제 7월 중에 뭐 일본에 큰 이제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뭐 만화가가 예언을 했고 어쩌고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남부 어딘가에서 시작이 되어서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지진이 뭐 진도 뭐 9.0을 넘는 게 터질 거다, 뭐 이런 그런 만화가 있어요. 그 뭐 만화를 왜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괜히 불안감에 휩싸이고, 이제 반대급부로 아니 그 만화 때문에 어떤 관광이나 경기에 영향 미친 거 어떡할 거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려진 만화인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냐, 이거 문제 있다, 뭐 이런 말들도 돌았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 위치는 아니지만 인근에서 계속 지질 활동으로 인한 어떤 문제들이 터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 뭐 예측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현재 기술로도 그런 거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 속보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정도 규모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큰 피해가 옵니다.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뭐 지금 뭐 이런 얘기 많이 돕니다. 뭐 미국에 있는 옐로스톤 분화구가 주기가 60만 년인데 지금 64만 년 전에 분화했기 때문에 조만간이다. 근데 그 전 분화가 130만 년, 210만 년 전이에요. 결과적으로 뭐 지금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한 10만 년, 20만 년 이후에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측하고 대비하고 계속 측정해보고 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화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도 뭐 시한폭탄이 있어요. 백두산 화산도 이제 활동 중인 화산이기 때문에 그거 폭발하면 또 일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는데, 그리고 얼마 안 남았다는 말도 학계에서 많이 합니다. 참 그 중심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대비하고 계속 측정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건이 터졌을 때 뭐 빠르게 인근 주민들을 대피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런 어떤 매뉴얼 준비 그리고 어떤 물자나 이런 것들 준비는 당연히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좀 유언비어처럼 번지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지양해야 할 어떤 태도가 아닐까,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나 해보고요. 뭐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라우브의 Paris in the Rain 듣고 돌아오실게요. All I know is we could go anywhere, we could do anything, go whatever the mood we're in. Yeah, all I know is getting lost late at night under stars, finding love
standing right where we are. Your lips, they pull me in the moment. You and I alone, and people may be watching. I don't mind, 'cause anywhere with you feels right. Anywhere with you feels like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We don't need a fancy town or bottles that we can't pronounce, 'cause anywhere, babe, it's like Paris in the rain. When I'm with you, ooh, ooh, ooh. When I'm with you, ooh, ooh, ooh.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I look at you now and I want this forever. I might not deserve it, but there's nothing better. Don't know how I ever did it all without you. My heart is about to jump out of my chest. Feelings they come and they go, that they do. Feelings they come and they go, not with you. Late nights and the street lights and the people look at me, girl, and the whole world could stop. Anywhere with you feels right. Anywhere with you feels like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We don't need a fancy town or bottles that we can't pronounce, 'cause anywhere, babe, it's like Paris in the rain. When I'm with you, ooh, ooh, ooh. When I'm with you, ooh, ooh, ooh.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Feels right. Anywhere with you feels like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Walking down an empty street, puddles underneath our feet. 네, Paris in the Rain 듣고 오셨고요. 이거 약간 파리스라고 하면 또 약간 좀 거시기 하고, 그래서 일단 발음을 해봤는데 제가 영어 짧아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빗속의 파리 뭐 이런 뜻이겠죠. 그 파리가 그 곤충 파리 아니고요. 아까 곤충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도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약간 이제 킹 받는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요. 우리의 지옥 가면 책임질 거예요. 급식에 순대 나왔다고 따진 학부모. 순대볶음이 나와서 급식에서 나올 수 있죠. 순대는 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대중화된 이제 분식계통, 혹은 지방 가면은 뭐 돼지 잡으면 마을 잔치할 때 같이 해먹는 뭐 이런 음식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 학부모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물 피를 먹는 게 금지인데 왜 피가 들어간 걸 급식으로 줬냐? 우리의 지옥 가면 책임질 거냐? 제가 그 동물 피를 먹는 걸 금지하는 종교가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모른다고 할게요. 어딘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면 또 이제 일이 좀 커지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이분이 믿는 종교도 존중받아야 하고 동물 피를 먹지 않겠다라는 나의 어떤 신념이나 그런 것도 뭐 본인의 자유예요. 드시지 마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급식을 그걸 했다고 따지는 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자녀를 교육을 시켜서 이거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알아서 그 친구가 안 먹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뭐 아이가 그게 쉽게 될까? 그리고 아이에게 뭐 너 이거 먹지 마. 뭐 건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이유로 그걸 강요하는 거 또 저는 사실 그렇게 좋은 태도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이유를 미성년인 아이에게 그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뭐 종교적, 사상적인 걸 좀 주입하는, 세뇌하는 형태라고도 전 느껴집니다. 어쨌든 보호자니까 그런 거를 뭐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아이 한 명을 위해서 전교생 모두가 급식 메뉴를 바꿔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종교적으로 뭐가 있는지 알 게 뭐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뭘 가지고 있는지 알 게 뭡니까? 그거를 선생님이 이 친구는 피를 먹으면 안 되는군 이러고 영양사한테 가가지고 이 친구는 피를 먹으면 안 되는 친구가 있으니까 우리 전교의 급식을 바꿉시다. 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건의하고 교장 선생님이 급식을 뭐 매주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급식하는 분한테 가가지고 피가 들어간 것을 먹이지 마시오. 메뉴에 넣지 마시오. 조정해야 됩니까? 이게 옳은 사회입니까? 이걸 주장한 학부모의 말대로라면 이게 옳은 사회입니까? 그리고 그 따지는 논리가 제가 지금 약간 그 수위를 좀 못 지킬 수도 있는데 와가지고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피를 안 먹는데 이런 거 좀 나중에라도 다음번에는 좀 주의해 달라. 우리 아이는 좀 그걸 안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면 오케이.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극성 맞다 진짜 이 생각은 들지만 그 정도로 젠틀하게 얘기했다면 그래. 종교적인 신념이 있을 수 있지. 뭐 많잖아요. 어떤 종교는 소를 먹지 않고 어떤 종교는 뭐 돼지를 불결한 동물이라고 안 먹고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에서 크게 금지하지 않는 게 닭이라서 치킨 요리가 뭐 되게 세계적으로 좀 대중성이 있고 뭐 이런 그 얘기들 많이 해요.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메뉴가 나오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 그 아이에게 너는 부모님과의 그 상담상 이건 먹을 수가 없다 라고 지도하겠다. 그것도 근데 학대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왜냐면 영양 성분을 다 나름 고려해서 식단 짜기 때문에 여튼 그거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교인의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의 지옥 가면 책임질 거예요? 못생긴 너네 애가 지옥 가는 걸 왜 교사가 책임져요? 왜 교사가 그걸 책임져야 돼요? 저는 이 말에서 모든 문제가 발발됐다고 생각합니다. 못생긴 네 애가 지옥 가는 거 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동물 피를 먹든 말든도 관심이 없고요. 알아서 먹든 말든 할 것이지 왜 와가지고 그렇게 어깃장을 놓냐 이거죠. 그리고 저는 이 범위도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동물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완벽히 육식을 금하는 건가요? 어떤 형태의 육식을 해도 우리가 뭐 대부분은 이제 피를 빼죠. 빼도 그 안에 미량의 혈액 성분은 남아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사와서 뭐 하기 전에 뭐 핏물 뺀다라고 합니다. 잡내를 빼고 하기 위해서 찬물에 담가놔요. 핏물 빼려고. 그러면 그걸 핏물을 빼도 그 미량의 혈액은 남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좀 더 심화해 봅시다. 동물의 피란 무엇이죠? 당신들에게?
동물의 피를 뭘로 정의하시는 거죠? 동물의 체액 전반인가요? 아니면 그 동물의 어떤 적혈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거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그 피라는 게 그냥 모든 동물에게 있는 체액이 대부분의 성분입니다. 거기서 적혈구,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헤모글로빈이 철과 반응하고 어쩌고 해서, 어쨌든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붉은색 혈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줌, 땀, 이런 것과 혈액을 구분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그 요소는 적혈구거든요. 피라는 색을 만들고 피가 하는 역할,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그 어떤 세포라 그래야 돼? 그건 적혈구예요. 그러면 동물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 적혈구를 먹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동물에서 나온 그러면 우유 같은 거 먹을 거 아니에요. 우유 같은 거는 동물에게서 나온 체액 중에 하나인데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제품도 먹고요. 적혈구가 들어간 걸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구매하는 고기 중에 적혈구가 단 한 세포도 들어가 있지 않은 고기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당신들은 이미 피를 먹고 있었어요. 당신들은 이미 적혈구를 먹고 있었습니다. 자, 조금 좀 넓은 의미로 갈게요. 피를 먹는다는 게 적혈구 이런 단위가 아니라 붉은색 피를 콸콸 넣어서 만든 무언가를 금지해야 된다. 그러면 못 먹는 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아이를 교육을 시키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교 가서 급식으로 순대볶음 먹었다고 순대볶음에 들어가는 피도 대부분 당면이라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순대볶음 먹었다고 지옥에 간다. 그 종교를 믿어야겠습니까? 좀 여쭤볼게요.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사상의 형태인가요? 우리 옛날에 상처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술 뜯다가 상처가 많이 나요. 입술 뜯다가 한 2, 3일 전에도 피가 났습니다. 이빨로 뜯다가 너무 확 뜯어가지고 피가 나서 하면서 이제 바로 막 이렇게 빨아가지고 입술을 그 피 나는 거 빨아먹은 다음에 좀 지혈시키고 립밤을 발랐어요. 그럼 저는 입술 뜯다 나온 혈액을 일부 섭취했습니다. 동물의 피를 먹었죠. 물론 기분 좋게 먹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먹었잖아요. 저는 지옥 갑니까? 입술 뜯다가 혀로 좀 핥았다고 지옥 갑니까? 그러면 지옥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겠네요. 입술 뜯다가 한 사람, 그럼 잠깐만요. 사랑니 뽑은 다음에 거즈 물고 있을 때 이제 피랑 나잖아요. 이거 압력 가해지면 안 되니까 뱉지 말라고 합니다. 삼켜야 됩니다. 사랑니를 뽑으면 지혈 중에 나는 그 혈액을 삼킬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혈이 좀 안 됐던 적이 있어가지고 한 7, 8시간 이상을 계속 피 나는 상태로 꿀떡꿀떡 마시면서 있었던 적도 있고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지옥에서 제일 뜨끈한 자리가 저를 위해 준비되어 있겠네요? 제가 사랑니 뽑고 그때 마신 혈액만 그래도 꽤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한 컵 정도는 돼요. 4시에 뽑고 새벽 2시까지 피가 났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랑니 뽑고 지혈이 안 된 게 그렇게 큰 중죄입니까? 아니면 뭐 인간의 피는 괜찮습니까? 그거를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 거 너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애는 순대볶음 먹었다고 죄 지은 사람이 되어버린 그 애는 뭡니까 대체? 친구들 모두가 다 그냥 맛있게 순대볶음 먹고 집에 갔어요. 근데 나만 그것 때문에 지금 지옥 가는 놈이 된 거예요. 그건 애한테 학대 아닙니까? 이거 무서운 겁니다.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어떤 뭐 일반이란 말은 하지 않을게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대신에 크게 어떤 인류의 존속이나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문제가 딱히 아닌 계율인데 그걸로 인해서 당신의 자녀는 죄책감을 짊어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짊어지고 사는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를 먹고 어쩌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아이는 지옥행 열차를 탄 거예요, 벌써. 순대볶음 먹었다고. 제가 보기에 아마 그 지옥행 열차에서 만날 것 같거든요. 저도 갈 거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뭐 다만 며칠 전에도 입술 뜯다가 피 나와가지고 피를 먹었기 때문에 저도 그 옆에 있을 겁니다. 가는 길에 제가 그 지옥행 열차에서 순대볶음 사주겠습니다. 같이 맛있게 먹고 기왕 가는 길에 맛있게 먹고 좀 매콤하게 어차피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지옥도 매콤할 텐데 매콤하게 가서 먹고 학생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옥 갈 땐 학생 아니겠죠. 소주도 한잔 하고 그러면서 고생했다. 순대 많이 못 먹었지? 가는 길에 많이 먹자. 위로해주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이 아이를 보는 어른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가 굳이 순대를 안 좋아한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번에 먹어봤잖아요. 맛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순대볶음 정도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게 어떤 옳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술 뜯다 피 나가지고 그 피 좀 핥았는데 그걸로 지옥에 가는 세상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 일단 얘기하고 또 준비한 게 많았는데 큰일 났네요. 자, 요거 얘기까지 좀 살짝 해볼게요. 응급실 폭력 사건이 3년 새에 엄청 급증했고 가해자의 절반은 이제 술 취한 사람이다. 그래서 호신술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계속 통계상 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다루게 되는데 응급실에 와서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응급환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물리력을 지닌 사람이 필요하다. 은행에 청원경찰 있잖아요. 응급실 담당 경호원 같은 거 한 분 있으면 간단한 어떤 그 장비들과 함께 경호원이 서 있다가 사실 그 경호원이 응급 환자들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도움도 줄 수 있을 거예요. 교육을 받고 해야겠지만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럴 때 좀 도와주기도 하시면서 실제로 청원 경찰 분들도 그래요. 실제로 그분들도 안내도 좀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주취자 난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 상황에서 거기 있는 다른 정말 환자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빠르게 이 사람을 제압하고 경찰에 인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술 먹고 응급실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잘 달래고 해야 될 범주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게 상황이 지금까지 운 좋게 그렇게 안 터진 거지, 이 사람 때문에 의료행위가 방해받아서 응급환자의 조치가 밀려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사망했거나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원인의 일정 지분을 이런 그 행패 부리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쯤에서 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밴드 쉐이디의 Taste of Honey 듣고 돌아오실게요. Now I'm in heaven. Taste of honey. Taste of honey. 이성의 끈이 한 번이 놓치면 자유로운 것.
테이스트 오브 허니 듣고 오셨고요. 한 두 가지 얘기만 더 이제 마무리할 건데, 그 부천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분들이 선풍기 트는 거 가지고 치우라고 뭐라 한 그 주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에어컨도 없는데 선풍기 틀지 말고 일을 해라, 이런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 공동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입주민은 경비실에서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얼마나 전기세 많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본데, 경비실에 에어컨은 없고요, 선풍기 2대만 가동 중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선풍기 2대 틀어놓는다고, 설령 에어컨을 틀어놨다고 해도 거기에 나오는 전기세 주민들이 나눠서 내면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지금 날씨에 좀 엄청나게 시원한 것까지 안 바래. 그래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냉방은 하고 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도리? 70대 노인이 와서 그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선풍기 없는 그 경비실에 한 하루 정도 가둬두고 싶다. 정말 비인간적이지만 그렇게 해서 몸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지? 근데 아까 그 얘기에 따르면 이런 분은 지옥 안 갈 거 아니에요. 피 안 먹었으면. 사랑이 뽑은 난 지옥 가고. 이게 맞냐 이겁니다. 이게 좀 억울합니다. 이렇게 악한 생각으로 누군가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지옥 안 가는데, 사랑니 뽑다가 피난 거 좀 삼켰다고 지옥 가는 이런 세계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소식은, 얼마 전에 그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져서 크게 화제가 됐던 배우 송영규 씨.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이제 뮤지컬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 다른 배우, 거기 출연하는 다른 배우가 방송 나왔을 때 뒤에 계신 것도 확인하고 이러면서, 저 양반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음주운전 적발된 다음에 결국에 이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내막에 다양한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추정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다 알 수는 없는 문제고, 어쨌든 일종의 트리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주운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작품하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떨어져 나갈 거고, 그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건데, 어떤 생활고나 이런 것들도 함께 있으면서 이제는 견딜 수가 없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 모양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제가 이분을 옹호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죽어야 할 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작품에서 되게 좋은 모습으로 봤던 배우로서 일말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는 하고 싶어요. 술을 드시면 운전을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저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면허가 지금 없고 올해 좀 딸 생각인데, 그리고 술 마시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미연에 그런 사건 자체가 없잖아요.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옵션이 아예 없어요. 이렇게 삽시다, 여러분. 면허를 반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술을 먹고 내가 직접 운전해서 어딘가를 이동하겠다라는 옵션 자체가 없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그게 저는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계속 음주운전을 할 거고 누군가는 적발될 거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음주운전이 과거에는 그냥 뭐 늘상 벌어지는 일 같은 거였다면 지금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버릇처럼 혹은 뭐 취했을 때 어떤 스릴 때문인지 음주운전을 일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왕왕 있어요. 그거는 당신 인생의 옵션에 넣어두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할게요. 르세라핌의 Fearless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난 그 원해 눈에서 내 answer 내 혈관 속에 날뛰는 new wave 내 거대한 passion 관심 없어 과거에 모두가 알고 있는 거 trouble I'm fearless a new bitch new crazy all I got next one Baby 저 highway 멋진 결말에 닿게 내 흉집도 나의 일부라면 겁이 난 없지 What you looking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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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earless You should get away get away tou치지 않게 tou치지 않게 You should get away get away I'm fearless 욕심을 숨기라니 말들은 이상해 겸손의 연기 같은 건 더 이상 안 해 Cause you're forever with 내게 가슴 밖에 쓰져 일내게 내 밑으로 좋아 린세게 Take the word break it down 취업 준비 힘들다. 수강료에 응시료에. 포기하지 마. 성남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와 응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 취업 올패스가 있잖아. 한도 내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니까 잡아봐 어플라이에서 확인해봐. 당신의 취업 전사 성남.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MHz 성남 FM 방송입니다.